물리원하고도 상관이 있어요. 근데 등가속도 운동은 전체적으로 한 번에 다 정리할 테니까 여기를 등가속도 운동의 문제를 풀 때는 이거 했던 거니까 등가속도 운동은 일단은 가속도가 일정을 해야 돼. 가속도 일정하다는 것은 F equal ma에서 얘가 일정하다는 건 힘이 일정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일정한 힘이 작용하면 등가속도 운동을 하게 돼. 근데 사실은 물리 원보다도 더 쉽다고 해야 되나?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하게 될 일정한 힘이라고 하는 것은 중력만 배우는 거야, 중력. 그러니까 이게 중력이면은 여기다가 mg를 넣어주면 돼. 근데 가속도를 본다? 근데 너희들이 알고 있어. 얘하고 지워주면은 그냥 등가속도, 중력받는 물체의 가속도는 그냥 g일 뿐이야. 또 여러분들이 EM이면은 또 EMG니까 또 소고가 되는 거야. 그래서 낙하하는 물체, 허공에서 이렇게 중력받아서 떨어지거나 올라가는 물체는 항상 또 역시 무엇과 관계가 없냐면은 질량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잠깐 좀 생각해봐. 심지어 이 숫자까지 알고 있거든. 너희들은 이 숫자를 10m/s 제곱이라고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잠깐 생각해봐. 이게 무슨 의미인지 숫자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빨라져도 1초에 10씩 빨라지는 거고 느려져도 1초에 10씩 느려진다. 이 개념을 가지셔야 돼. 매일 그냥 공식 쓰고 계산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아, 올라갈 때는 10씩 느려지네. 내려올 때는 10씩 빨라지네. 이런 뜻이야. 이제 기본 개념은 이런 뜻이고 등가속도 운동을 풀 때는 첫 번째 여러분들이 이거는 가르치는 선생님마다 다 뭘로 풀어야지 맞니? 그러면 그 하나의 방법이 있는 건 아니야. 근데 주로 많이 소개하는 게 공식이거든. 공식 같은 경우는 세 가지 공식이 있는데 시간분의 가속도는 나중 처음을 빼주면은 나중 속도와 처음 속도가 똑같다? 이런 것들은 등속도라고 하는 거야. 근데 여기에 가속도 운동은 시간당 변화량을 꼭 더해주게 되는 거야. 이게 등가속도 운동 첫 번째 공식이 되는 거고. 알겠어요? 두 번째 공식은 등가속도 운동 그래프로 많이 유도를 하잖아. VT 그래프인데 처음 속도가 V0고 일정한 시간이 T가 흐른 다음에 나중 속도가 V가 되면은 얼마만큼 움직인 거리를 구하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거리라고 하면 안 돼. 물리2에서는 거리 개념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면적은 변이라는 뜻이야. 변이를 구한다는 생각. 그래서 보통 모든 책에 S라고 되어 있는 건 이제 변이라고 하셔야 돼. 변이. 즉 변이는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방향을 갖고 있다는 것을 꼭 확인하셔야 돼. 조금 이따 문제 풀 때 확인시켜 드리겠지만. 근데 이 면적을 보여줘. S를 구해주면은 사각형의 면적하고 삼각형의 면적, 여기 사각형하고 삼각형을 별개로 해주면 V0t 2분의 1에 요 길이 같은 경우에는 V-V0 이렇게 될 거야. 근데 V-V0가 이 항이 AT하고 똑같아. 정리를 해주면은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이라는 두 번째 공식이 드러나게 돼. 됐어요? 물리2는 기본적으로 공식은 다 외우셔야 돼. 그래서 세 번째 공식은 여기 있는 시간항하고 가속도항을 바꿔봐. 그러면은 T라고 하는 것이 가속도 이 항이 돼버릴 거야. 이거를 2번식에 대입해서 정리를 해준다는 거거든. 그러게 되면은 나중에 제곱에서 처음 제곱끼리 빼주면 EAS라는 공식이 나와. 등가속도 운동 공식 중에서 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식은 사실 3번 공식이야. 3번 공식은 너희들 이거 외웠다고 하잖아. 근데 사실 이 속에 들어있는 물리적 의미를 아셔야 돼. 왜냐하면은 이 공식이 왜 중요하냐면은 양변에다가 똑같이 2분의 1m을 한번 곱해봐. 2분의 1m을 곱해주면 2분의 1 mv 제곱은 운동 에너지야, 운동 에너지. 그럼 나중 운동 에너지에서 처음 운동 에너지를 빼준다. 이게 운동 에너지 변화가 되고
이거하고 이거 사라지면 MA는 R자 힘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S가 나올 거예요. 이게 앞에서 배웠던 1 운동 에너지가 포함된 식이기 때문에 역학에서 1 운동 에너지 정리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거든. 그러니까 이게 포함된 식이기 때문에 만약에 3개 외우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도 마지막 3번째 공식은 꼭 기억하셔야 돼. 제곱끼리 빼주면 2AS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 풀 때, 공식으로 풀어야 되겠다. 3번 공식은 꼭 기억하셔야 돼. 그래서 3번 공식은 꼭 기억하시라고 얘기해 줬어. 근데 이거보다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는 공식은 분명히 3가지가 정리가 되어 있어요. 여기 3가지 공식이 정해있거든. 이 중에서 3번 공식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해 줬고, 분명히 S는 거리가 아니에요. 변이라고 얘기를 해줬고. 근데 그럼 1, 2번 공식은 선생님 잘 안 쓰나요? 1, 2번 공식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밑에 있는 평균 속도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 사실은 이게 제일 많이 쓰이거든. 평균 속도는 이렇게 해서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속도하고 시간 그래프가 있는데 처음 속도가 있고 일정한 시간 t에 처음 속도하고 나중 속도가 있을 거야. 이게 처음이고 나중이야. 그러면은 속도가 일정하게 빨라지거나 느려지거든. 그러면은 실제로는 등가속도 운동은 속도가 변화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변하는 게 진짜야. 점점 빨라지거나 점점 느려지거나. 근데 평균 속도는, 평균은 바라고 써주는 거야. 내가 평균, 지금 뭐라고 그랬냐면은 속력이 아니라 속도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거든. 평균 속도라고 하는 것은 시간분에 S 쓰면은 변위를 써줘야 되는 거야. 근데 요건 잠깐 유도할 때 S는 등가속도 운동 2번째 공식에 아까 지웠잖아. 그지? 거기다가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을 해주면 이게 사라져버려. 그러면은 AT라고 하는 게 V-V0 아까 했던 걸 정리해주면은 전체적으로 V0 플러스 V라는 식이 나와. 이게 뭐냐면 처음 속도하고 나중 속도에 더해서 2분의 1을 했다? 딱 중간값이라는 거야. 쉽게 말하면. 산술평균. 수학적으로 얘기하면. 딱 중간값이 바로 뭐냐면 평균 속도야. 근데 평균 속도를 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도대체 이게 의미가 무엇인지 이거를 기억하는 게 좋은 거야. 실제로는 속도가 변하지만 왜 평균이라는 말을 굳이 쓸까? 네가 물리시험을 보는데 4번 봤는데 점수가 다 달라. 그럼 너희들은 하는 게 뭐야? 내 점수를 더해서 4로 나눠버릴 거야. 그러면 점수가 한 점수가 딱 나오잖아. 그게 평균 점수거든. 그럼 뭘 가정한 거야? 실제 내 물리 점수는 매 시험마다 달라지지만 내가 평균 값을 구하면 매 시험마다 그 점수를 받았다는 거야. 똑같이. 그럼 너희들은 얘와 얘 딱 2등분하는 이 중간값의 평균 속도를 구했다는 것은 실제로는 속도가 달라지지만 시간 동안 계속해서 등속도 운동했다고 가정을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이게 좋은 점이 뭐지? 바로 변이 구할 때 좋은 거야. 왜냐하면 실제 변이를 구하려면 여기 있는 사다리꼴의 면적을 구해야 되는데 등속도로 가정을 해버리게 되면은 사각형의 면적을 구해주면 되기 때문에 어차피 똑같거든. 어차피 이 면적이나 이 면적이나 똑같기 때문에 거리나 변이 구할 때 요긴하게 쓸 수 있다는 거야. 또 하나는 뭐냐면 평균 속도를 구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평균 속도에서 내려오다 보면은 정확하게 시간도 2등분을 해주는 거야. 평균 속도는 총 소요 시간에 정확하게 중간 시간의 속도가 돼버리는 거야. 너희들 숫자로 표현을 해주면은 봐요. 얘가 4가 되고 점점 빨라서 12가 됐어. 근데 시간이 4초 걸렸대.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봐. 암산으로 중간값이 얼마지? 4하고 12의 중간값이 8이잖아, 8. 그러면 이 8이라고 하는 것은
몇 초인 순간의 속도예요? 이 시간의 중간값이니까 2초인 순간의 속도예요 라고 정확하게 찾아낼 줄 아셔야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시간이 0초 기준이 아니라 2초일 때 하고 시간이 6초 지났대요. 6초. 근데 물체가 운동을 할 때 2초일 때는 4m/s로 달렸는데 6초일 때 보니까 10m/s가 되었대. 그럼 너희들은 얘하고 얘의 중간값을 구할 거 아니야? 그럼 실제로는 속도가 변했거든. 근데 평균 속도는 얼마가 돼? 7이 돼 버리겠지. 그럼 7이라는 속도는 이 시간과 이 시간의 중간 시간이니까 4초인 순간의 속도가 7m/s구나.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야. 이해 되겠어요? 됐어요? 이 평균 속도 할 때 잘 봐요. 너희들 이 식에서 이거를 썼어. 평균 속도를 하기 위해서 1번 공식을 썼고요. 그 다음에 변이를 하면서 2번 공식을 써서 이 식이 나온 거야. 무슨 의미야? 평균 속도로 계산해 주시면은 1번하고 2번 공식은 이미 포함된 거기 때문에 쓸 일이 없다는 거야. 그럼 공식을 풀 때는 몇 번? 3번 공식만 하는 거야. 등가속도 운동 문제 풀 때는 그러면 줄여줄까? 평균 속도하고 3번 공식을 쓰는 거야. 평균 속도하고 3번 공식을 쓴다는 생각으로. 알겠어요? 등가속도 운동은 물리투에서는 자동차 이런 게 안 나오기 때문에 오직 중력장에서의 운동을 다루기 때문에 요거 2개면 충분해. 왜? 어차피 여기 가속도는 뭘로 나올 거야? 이게 세 번째 공식이 중요하다고 얘기하지 않았어? 근데 이 가속도가 다 뭘로 주어져 있어? G잖아, G. 숫자 얼마로 주어져? 10으로 주어져 있는 거야. 그리고 나서, 자, 봐라. 평균 속도를 구했는데 이게 중요한 거라. 알겠어요? 시간분의 거리가 아니라 정확하게 시간분의 변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이게 변이는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방향이 있다는 게 중요한 거야. 이거 엄청 중요한 거야. 자, 너희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이따 문제 한번, 얘 한번 볼까? 10번 문제, 요거 그대로 남겨놓고 10번 문제 봐봐. 너희들이 이 그래프가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프 해석은 그렇게 쌤이 좋아하는 방법이 아니라서. 그래프가 없다? 그러면은 분명히 일정 높이에서 물체를 10m/s로 던졌대. 근데 이 의미를 좀 생각해 봐. 알겠어요? 맨날 식 세우고 문제 풀 생각하지 말고 10씩 느려진다? 10씩 빨라진다? 이런 뜻이거든. 이거 암산할 수 있는 사람. 바닥에 지면에 도착할 때까지 총 몇 초 걸렸냐면은 3초 걸렸다는 거야. 알겠어요? 그럼 너희들 봐봐라. 얼마씩 변한다고? 1초당 10씩 변하는 거야. 그럼 3초일 때는 얼마가 돼 있을까? 올라가면서 10이 느려졌겠지. 내려오면서 10씩 빨라졌지. 그럼 2번 빨라지니까 암산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바닥에 도착할 때는 얼마? 20이 돼버리는 거야. 이거를 못하면 안 돼. 알겠어요? 이거를 연상해야 돼. 이걸 왜 식으로 표현하냐고. 알겠어요? 이거 의미를 알겠어? 3초 후에 바로 나와야 되는 거야. 3초, 10 느려지고 10씩 빨라졌네? 그러면은 바닥에 도달할 때는 속도가 20이구나. 이거부터 좀 잡아야 되는 거야. 되겠지? H 구할 때 선생님 얘기 잘 들어봐. 중력장 운동을 우리가 포물선 운동을 배울 때는 방향 설정이 되게 중요한 거야. 근데 너희들이 봐라. 위쪽을 플러스로 잡아주면 아래쪽은 마이너스. 이건 여러분들이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거야. 자, 너희들 쌤이 여기서 하나 물어볼까? 평균 속도 얼마지? 그러니까 머릿속에 스칼라 개념만 갖고 있는 애들은 10하고 20을 더해서 2로 나눈다고. 얼마야? 15? 이러면 안 돼. 내 입에서 지금 뭐라고 했어? 평균 속도지? 그럼 여러분들이 봐봐. 평균 속도는 처음 속도, 나중 속도, 속도를 더하는 거야. 속도를 더해서 2로 나누는 거라고. 그러면은 처음 속도는 처음이니까 처음 속도는 플러스 10이라고 써줘야 돼. 그 다음에 더하기 나중 속도는 아래쪽이니까 마이너스 20하고 그 다음에 2로 나누셔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평균 속도는 마이너스 5가 되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 변이는 평균 속도 곱하기 시간이 되니까 마이너스 5 곱하기 시간은 3초 걸렸지.
변이는 마이너스 15야. 잘 봐. 마이너스가 무슨 뜻인지 생각해봐. 변이는 어떻게지? 처음점하고 나중점을 이어주는 직선이라고 얘기를 하잖아. 이해되겠어요? 근데 얘가 어느 쪽이야? 아래쪽? 아래쪽으로 크기는 15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h가 바로 15라고 잡힐 수 있는 거야. 공식 하나도 쓰지 않았어. 알겠어? 공식 하나도 쓰지 않았다고. 왜? 중력장 운동에서는 가속도가 주어지면 문제가 오히려 쉽게 접근을 할 수 있는 거야. 이미 알고 있으니까 10씩 느려지고 10씩 빨라진다. 이 개념만 잘 기억하시라고. 그 다음에 평균 속도 쓸 때 분명히 얘기했어.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방향 정확하게 잡고 계셔야 되는 거야. 알겠어요? 됐어? 자, 봐. 잠깐만 고민할 됐어요? 이거는 뒤에서 변이 개념이 그렇게 중요한 거라고. 변이 개념. 됐어? 1, 2번 공식 되도록이면 쓰지 않는 걸로. 알겠어요? 공식 써야 되겠다. 그럼 몇 번 공식? 3번 공식만 기억을 하라고 얘기를 해줬고. 자, 그 다음에 상대 속도가 있는데 잘 봐요, 여러분들. 이거 어디서 많이 쓰이냐면은 상대 속도는 물리1에서는 그냥 조금 어려운 문제 풀 때 썼는데 물리2에서는 그냥 당연해야 돼. 봐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가 너를 보는 속도가 상대 속도거든. 너의 속도에서 나의 속도를 빼주는 거야. 쉽게 표현하면 이렇게 해주거든. 여러분들이 이 생각 한번 해봐. 여기서 100m 지점이 떨어져 있는데 얘가 나야. 나가 지금 오른쪽으로 10m/s로 가고 있어요. 되겠어요? 이해 되겠지? 10m/s? 아니면은 근데 너도 어떻게 되냐면은 이쪽으로 오게 되는 거야. 이쪽으로 오는데 얘를 뭐 얼마가 좋을까? 얘가 15m/s로 오게 되는 거야. 되겠죠? 맞지? 그러면 분명히 어딘가에서 얘를 만나는 거야. 등속도 운동할 때. 그잖아. 몇 초 후에 만나죠? 중학교식 풀이는 이럴 거야, 아마. 10m/s로 선생님 시간 t초 동안 간 거리하고 15초 동안 t초 간 거리 합치면은 100입니다. 그러면 t초는 4초 만에 물체가 만납니다. 그럼 얘는 4초 동안 갔으니까 선생님 40m 갔고요. 얘는 60m 가서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중학생 수학풀이 방법이 되거든.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상대 속도야. 봐라. 상대 속도는 나의 속도를 빼주는 거야. 그러면 얘가 오른쪽으로 10인데 얘는 왼쪽으로 10이야? 그러면은 내 속도를 나한테도 빼주고 상대방한테도 똑같은 효과를 주는 거야. 그렇게 되면은 얘와 얘는 같으니까 나는 정지 상태가 돼버리고 이 녀석은 실제로는 15지만은 상대 속도는 25가 돼버리는 거야. 그럼 만난다는 것은 25의 속도로 몇 미터만 가면 되는 거지? 100m만 가면 되잖아. 맞아요? 100m만 가면 되잖아. 100m. 100m 가니까 암산도 하겠다. 몇 초 후에 만난다? 4초에 뭐에 만난다. 즉, 이렇게 푸는 것보다는 상대 속도 개념으로 푸는 것이 훨씬 깔끔하다는 거야. 근데 이거를 왜 등가 속도에서 해주냐면은, 잘 봐요. A의 속도, 이제 나눠 하지 말고, 처음 속도가 VA야. 그러면은, 등가 속도 운동을 하면은, A의 나중 속도는 처음 속도에다가 시간의 AT분을 해줄 거야. B라는 물체는 처음 속도가 B가 있는데 B의 나중 속도는 처음 속도에다가 이렇게 가속도가 동일할 경우는 그러면은 상대 속도를 구해봐. A가 본 B의 상대 속도는 B의 속도에서 A의 속도를 빼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도 VB-에서 VA-를 빼주는 거야. 근데 이 항하고 이 항이 사라져 버려. 그럼 VB-VA 이거를 처음 속도야. 즉
일정한 시간 뒤에 상대 속도나 처음 상대 속도나 동일하다고요. 그게 무슨 속도가 돼요? 변함이 없다고 상대 속도나. 등속도가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실제 각각의 물체는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데 가속도가 동일할 때의 상대 속도는 항상 등속도가 돼버리는 거야. 너의 속도에서 나의 속도를 빼주는 값으로 변함이 없다는 거야. 그러면은 등가속도 운동 풀이보다는 뭐가 더 편하다는 거야? 등속도 풀이가 훨씬 빠르다는 거야.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은 예제 1-11번 보시면은 봐요. 이 문제까지 할 텐데 정확하게 잘 봐요. 경사면에서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데 얘와 얘가 라지 m이고 스몰 m이라고 하더라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동일 경사면에서의 가속도는 g sin 세타로 정해지는데 질량항이 없어. 그러니까 볼링공이 울렁하든 탁구공이 운동하든 간에 동일 경사면에 올라오게 되면 가속도가 무조건 똑같은 거야. 가속도가 똑같기 때문에 A와 B의 가속도가 동일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누가 보든 간에 상대 속도는 항상 등속도 운동이 유지가 된다는 걸 좀 하셔야 돼. 됐죠? 근데 여러분들이 문제상에서 보면 처음에 이런 상태로 가는데 A와 B에서 일정 시간 이후에 Q에서 다시 만난다고 되어 있거든. 상황은 A는 여기까지 올라가면서 느려지면서 A가 도착을 할 거고 B 같은 경우는 올라갔다가 한번 방향 틀면서 내려가면서 충돌을 하는 거야. 지금 상황. 근데 이게 몇 초인지 모르는 거야. 이해되겠어요? 됐어요? 잘 봐. 이 문제는 중요한 거야. 근데 이 문제를 둘이 만난다는 문제 있잖아. 이거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다 상대 속도로 푸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야. 일일이 개별적으로 식세워서 풀면은 풀겠지. 근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야. 자, 상대 속도로 한번 해봐. 너희들이 잘 봐요. 누군가 하나 나는 얘를 기준으로 잡아줄 거야. 그러면은 얘를 정지 상태로 만들려면 10을 해줘. 그러면 얘도 똑같이 10을 해주는 거야. 그럼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은 A라는 녀석은 정지 상태가 돼버리고 얘 녀석은 내려오는데 얘하고 얘를 해주면 아래쪽으로 팔이 되는데 이 팔이 등속도 운동이 돼버려요. 그럼 만난다는 것은 얘가 정지했으니까 얘가 오기만 하면 되잖아. 근데 떨어진 것이 몇 미터야? 16m지. 8m. 그럼 몇 초야? 2초 만에 충돌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충돌하는 시간, 만나는 시간은 2초예요. 이런 말을 써주고 Q에서 만나는 순간 A, B의 속도를 구하세요. 이렇게 돼 있는데 가속도는 구할 수 있지 않겠어? 가속도 만날 때까지 몇 초야? 2초가 될 거야. 2초. 그런데 얘는 올라가면서 2인데 방향 틀면서 내려가면서 얼마가 되지? 2가 되겠지. 다시 한번 봐봐. B가 올라가면서 2인데 2초 후에는 내려가면서 2가 돼야 되는 거야. 여기서 최고점에서 방향 틀고. 그러면은 2초 동안의 변화가 얼마가 되지? 4가 변했지. 올라가는 2하고 내려가는 2. 맞아요? 그러면 2초 동안의 속도 변화가 4가 변했으니까 크기상으로는 2야. 그러니까 이거를 잠깐 생각해야지. 아, 가속도는 뭐가 된다? 20 변하는구나. 1초에. 그럼 A는 얼마씩 느려질까? 올라가면서 2씩 느려지겠지. 총 2초니까 얼마가 느려졌을까? 4가 느려졌겠지. 그러면은 A는 6m/s가 되고 B는 아래쪽으로 그냥 2m/s가 될 거라는 뜻이야. 가속도를 왜 구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B가 최고점에 도달했을 때 만날 때까지가 올라가서 최고점 가는데 내려오는데 2초니까 올라가는데 1초, 내려가는데 1초가 걸렸을 거야. 근데 최고점에 도달했을 때라고 하는 것이 사실 시간이 1초 후에 A와 B 사이의 거리는 얼마일까요? 물어보는 문제하고 동일한 거거든. 근데 이거를 만약에 봐봐, 얘들아.
만약에 각각의 구간별로 나눠서 너희들이 푼다면은 A가 처음에 10이 이렇게 될 거야. 그 다음에 B 같은 거는 최고점에 여기서 정지 상태에 있을 거야. 그러면 처음에 할 때는 여기를 2로 출발했어. 여기까지 이해되겠지? 근데 지금 A는 봐봐. 잘 봐라. 가속도가 2니까 1초에 얼마씩 느려져? 2씩 느려지겠지? 그럼 2가 느려지면 아마 어디 구간에서 8로 달리고 있을 거야. 그러면 여기서 A에서 여기까지 구하는 게 이게 문제 핵심이거든. 그러니까 이 구간별로 다 한다고. 너희들 봐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6m야. 여기서 여기까지 몇 미터지? 자, 평균 속도. 처음 속도 2고 0이니까 중간값이 얼마야? 1이지. 1로 1초 동안 갔으니까 여기 1m가 될 거야. 얘하고 중간값이 얼마지? 10하고 8의 중간값 얼마야? 9지. 9. 맞아요? 9로 1초 갔으니까 얘가 9m일 거야. 근데 여기가 어떻게 했어? 16m. 그럼 여기가 7일 거야. 그럼 7하고 1을 더해 주니까 정답은 8m 떨어져 있어요 라고 한다고. 미치는 거지. 이럴 필요가 없는 거지. 왜? 여기서 벌써 답이 있잖아. 상대 속도가 얼마라고 그랬어? 8이잖아. 이걸로 몇 초 동안 달리면 되지? 1초 동안 달리면 되잖아. 그럼 몇 미터 갔겠어? 8m 갈 거 아니야. 16m에서 8m 갔으니까 아직 남아있는 거는 몇 미터야? 8m라는 거지. 알겠어? 그러니까 상대 속도로 구해주면 다 8m로 심플하게 구한다. 알겠어요? 왜 내가 상대 속도 많이 강조하냐면 다음 시간하고 포물선 운동할 때 보면 물체 하나가 떨어지고 날아가는 문제는 그는 되게 다 풀어. 근데 맨날 문제가 뭐냐면 두 물체가 날아가고 어떻게 하다가 몇 초 후에 어디서 만났다는 문제 많이 쓰거든. 그럴 때는 다 무슨 속도로 푸는 게 유리한 거야? 상대 속도. 그래서 복습하실 때 집에 가서 상대 속도 개념은 확실히 잡고 계셔야 되는